예, 오늘부로 이제 6회에 대해서는 이만 동영상 올리는 거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6회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얻었는데 대략 한 80% 내지 90%는 이제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자질이 좀 미숙한 거고, 정말 6회는 정성스럽게 잘 괴만 얻으면 95% 이상 이렇게 맞는 거고, 조선시대에 그 맹인들 6회점을 잘 친 맹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백발백중이었죠. 예, 그러한 마음으로 괴를 잘 얻으면 95% 이상 맞으니까, 예, 제가 얻은 거는 제가 자질이 미숙한 거고요. 어찌됐든 6회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대략 알으셨을 거고, 그래서 후천개벽도 가까웠고 해서 앞으로는 도와 해외 선물 얘기만 하겠습니다. 6회는 오늘부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신정법, 6회에서 용신을 정하는 법.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간에 6회 책까지 냈다는 사람들이 정말 엉터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6회 정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주는 공부를 웬만큼 해야 용신을 정할 수가 있는데, 6회는 용신 정하는 법이 자기가 점치는 목적이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네, 쉽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무슨 사업을 벌였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재물이죠.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는가 하니까 재물을 보고 세는 항상 봐야 되는 거고, 또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이번에 어떤 승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관을 봐야 되죠. 예, 관과 세를 봐야 되죠. 본인이 본인 질문을 했다면 이거는 거의 틀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아들 점을 봤어요. 제 아들 점을 봤는데 우리 아들이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벌겠는가 하고 괴를 얻었는데, 이거를 제로 용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18문답에 복수정령 18문답에 근거한 얘기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옳습니다. 18문답에 그런 괴상이 있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한테 한 15살 먹은 것 같아요. 야야, 네가 앞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 하겠는지 점 한번 쳐봐라. 야, 옛날에 조선이나 중국의 선비들은 육효를 전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무공의 난중일기에도 충무공께서 육효점을 보시고 그날 전쟁에 나가시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네. 그 점을 쳐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가치는 얘가 뽑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육효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동해서 물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마음이 동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상가치는 그 아들이 뽑았지만, 그래서 괴상을 이제 쭉 써가지고 육효를 잘 보는 분한테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볼 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육효를 판단하는 분이 이 애가 스스로 점을 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관귀를 용신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벼슬한다, 과거급제해서 벼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 한번 육효점을 쳐봐라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손이용신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점을 쳤기 때문에 그 아들이 벼슬 하겠는가 해도 손해용신이고, 그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돈을 잘 벌겠습니까 해도 손해용신이고, 이 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겠습니까 해도 문서가 아니고 손해용신이고, 예, 이 이론이 18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8문답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예, 쓸데없는 소리들을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점을 봤다면 그 사람의 무슨 일에 관한 점이든 그 사람이 용신입니다. 보통 이거를 전부 헷갈려 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육춘괴, 육합괴가 나오면 용신이 그걸 받아도 이게 성사가 된다, 이런 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육합괴든 육춘괴든 그거는 하나의 상황이고, 길과 흉은 용신이 생을 더 많이 받느냐, 그걸 더 많이 받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육수, 청룡주작, 구진등사, 백호, 현무가 있죠. 6가지 짐승. 육회에 육수를 붙여나가요. 근데 또 용신을 무시하고 뭐 청룡이 붙으면은 이 일이 되고, 뭐 백호가 붙으면 흉하니까 용신이 생을 받아도 안 되고, 드물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육교를 공부한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진신 퇴신은 회드국과 같거든요. 무섭죠. 삼생 삼극 이상이에요. 그런데 퇴신이 되더라도 월과 일에서 생을 한두 개 받으면은 일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엉터리죠. 제가 회두생 회두국, 진신 퇴신이 삼생 삼극이라는 것도 18문답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요거만 기준으로 해서 용신을 정하면 용신 정하는데 헷갈릴 일이 없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신을 정하는 법, 용신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정말 후천개벽이 가까웠어요. 캐나다 같은 북미에, 거기는 뭐 선풍기도 없대요. 에어컨, 선풍기, 뭐 선풍기가 없으니까 에어컨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여름이 선선한데 45도, 50도까지 그렇게 올라와서 열사병 환자들이 그렇게 죽고요. 미국의 동부 쪽은 완전히 폭우가 쏟아져서 뉴욕이 물에 다 잠기고, 저쪽 캘리포니아 서부 쪽은 완전히 고온인데다가 그렇게 비가 가물어서 호수바닥이 다 물이 다 날아가고 호수바닥이 쩍쩍 다 갈라지고 산불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후 이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개벽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음 잘 닦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해외 선물을 얘기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한 달 정도만 제 강의 동영상이 30-40분 밖에 안 돼요. 그걸 몇 번씩 돌려서 보면서 한 달 정도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한두 달 정도에 한 400, 500 배팅 밖에 안 해요. 해외 선물은. 주식은 몇천, 몇 억을 가져야 되지만 400~500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에는 실수도 하고 완전히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돼서 한 100~200 밖에 못 벌 거고, 한 2~3개월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실수를 조금 더 안 하니까 200~300 벌 거고, 그러다가 한 5~6개월 되면 제 얘기가 완전히 이해가 되고 제 얘기가 몸에 습관처럼 배겨야 돼요. 습관처럼 배기게 돼서 그때서는 정말 돈을 벌게 되는데, 종잣돈도 늘어나고 1000 내지 1500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그거를 배팅하게 되면 생활비에 2~3배를 법니다. 잘 못하는 분들은 생활비보다 조금 더 나올 거고, 잘하는 분들은 생활비의 3배까지도 법니다. 이 얘기는 100%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